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질병관리청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하루에 과일과 채소를 500g을 먹는 국민이 단 22.7%로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 중 10명 중에 2명만이 하루 채소, 과일 권장량을 섭취하고 있는 건데요. 채소나 과일 섭취는 줄고 육가공 식품을 먹는 비중이 높아져서 고른 영양 섭취가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부족한 영양분을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보다는 식생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강을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채식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주로 어떤 거 드세요? 채소, 김치, 네. 그다음에 샐러드. 아, 요즘은 좀 과일을 조금 못 먹은 편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양배추 그러면 샐러드에 많이 넣으시나요? 그렇죠. 네. 양배추가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양배추는 보통 익혀서도 먹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데쳐서 먹는 거죠. 그렇죠. 그냥도 먹고. 네. 채소 위주로만 또 식사를 하다 보면 네네. 장이 냉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 양배추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냉한가 봅니다. 네. 그걸 또 데쳐 먹으니까 그죠? 보호도 되겠죠. 냉기로부터. 네. 그러니까요. 네. 양배추 데쳐가지고 쌈장에 싸 먹으면은 고기가 없어도 맛있죠. 시작부터. 침이 고입니다. 네. 아, 생각만 해도. 네. 양배추는 이렇게 익히면은 데치면 달콤한 맛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렇게 침이 도는 거 봐서는 네네. 그죠? 양배추에 대한 그 기억이 달콤함인가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하고 좀 달콤한 그런 느낌. 네네. 육가공류 많이 드시는 분들 좀 네. 줄이고 네, 웬만하면 좀 채소를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의 그 전기를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사실은 채식이거든요. 네. 네, 그 육식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응급, 네. 아주 급할 때, 그럴 때 저게 섭취한다는 개념으로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국민들이 그 채소 섭취량을 지금 22.7% 네. 이렇게 줄었다. 성품도 많이 그들 급해지셨고 그죠? 육식을 닮아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채식주의까지는 아니겠지만 채식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장 말씀하셨지만 장이 너무 냉해질 수 있긴 하지만 그렇죠. 채식을 통해서 약간 장내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경우에 쓸고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만성 질환들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이 그 열 증상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채소는 아무래면은 그 열을 잘 통제하고 네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채식 비율을 좀 더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첫 번째 건강 상담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긴장을 많이 한 탓인지 피로감도 많고 편두통까지 찾아왔습니다. 양약보다는 몸에 영향이 덜한 약초로 관리를 하거나 몸에 무리가 안 가는 자연적인 치료 방법이 궁금합니다. 피로 때문에 각성을 시켜주는 커피를 자주 마셔서 그런지 소화도 더 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편두통에 대한 내용들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면은 피로감하고 기운이 떨어진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은 이런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커피를 마시면은 그저 아침에 모닝 커피
마시면은 그때 이제 정신이 깨어난다라고 그렇죠. 하죠. 운전하기 전에 좀 졸린 것 같으면 커피 한 잔 마시고. 네네. 네. 그 이분은 이렇게 질문 구성을 보면 일단은 긴장감과 피로감, 네. 그다음에 편두통,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운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뭐 약초 네. 이걸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무리가 안 가는 자연적인 치료 방법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그 설명을 드려 보면은 네. 이분은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아마 우리 몸에 소위 말하면 이제 기운이라고 하죠. 네. 기운이 좀 정체가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운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떨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편두통은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는 것 자체만으로는 올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분은 아마 그 체질, 그러니까 기운이 떨어지는 체질 현재, 네. 그 다음에 체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편두통이 온다는 게 네네. 단지 기운이 없거나 내가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서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죠? 그 어떤 체형과 연관돼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편두통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는 내가 체형을 바로 잡지 못했다는 그게 있고 한편 이분이 이제 기운이 떨어지고 이렇게 편두통이 왔을 때 체형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아마 웅크린 체형이 아닌가. 웅크린 체형에다가 호리호리한 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소에 소화기 개통이 좀 약하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혈압이 저혈압이었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 고혈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네네. 그래 이런 분들이 이제 커피를 마신다는 거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린다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어차피 대증적인 대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길게 봐서 본인의 그 기운을 잘 풀어 헤치고 잘 흐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운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맞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몇 프로 정도가 두통의 경험이 있었을까요? 거의 7-8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 뭐 10명 중에 9명 이상은 9명 이상.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95명 이상은 두통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포함인가요? 그렇겠죠. 와. 근데 뭐 얘기 안 한 사람들까지 치면은 그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네. 일단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머릿속 우리 그 일반 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사실은 그 머릿속에 뭐 잘못될까봐 그 두통에 대해서 많이들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렇죠. 치명적이니까요. 네. 그래서 머릿속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먼저 살펴보면은 뭐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구멍. 우리가 이제 해골이라 그러죠. 네네. 뭐 영어로 얘기하면 스컬. 눈, 코, 입 이런 그렇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눈구멍, 네. 콧구멍, 입구멍. 네. 귀, 귓구멍도 있고 그죠. 그 문에 해당하는 증상들, 그런 아니면 뭐 심해져서 이제 질병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구분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눈으로 들어가는 그 감각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경우.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있으실 것 같은데. 지나치게 영상 나올 것 같다. 집중하거나.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약간 계속 보고 있으면 어지럽기도 하고. 그렇죠. 두통이 오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력이 약한데
네. 자기 시력 이상의 보는 거를 계속 지속한다거나 그죠? 네네. 아니면은 그 요새 뭐 LED 조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네. 뭐 핸드폰, 모니터 그런 어떤 조명을 오래 봄으로써 내 시야가 혼탁해지고 왜곡되고 그죠? 네네. 근데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하다 그렇죠. 보면은 네. 그 안압이 올라가겠죠. 네네. 네, 그러면서 두통이 유발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다른 거는 뭐 더 없을까요? 뭐 찬 기운 같은 거? 어? 아니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코로 들어가는 코로 인해서 유발되는 두통은 뭐가 있을까요? 코로 인해서 유발되는 거는 코가 막히는 경우에는 그렇죠. 거의 두통이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 가끔 그래 보셨나 보죠? 이제 코가 막히면은 네, 그 두통은 있었네요. 최근에도 코가 막혀서 두통이 오는 거. 그래서 누워서 잠자고 있다가 새벽에 이제 두통이 와서 코를 풀고 나면은 좀 시원해지고.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축농증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두통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종종. 그리고 우리가 악취 네. 맡기 싫은데 네. 맡아야 돼. 그럴 때 두통이 올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면 차가운 기운, 아까 말씀하신 눈으로 차가운 기운이 들어가는 것처럼 코 속으로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들어가면 코끝이 찡해지면서 네. 어떤 경우는 머릿속까지 전달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향 중에서도 네. 코를 아주 극렬하게 자극하는 향들이 있죠. 매운 거. 매운 거. 네. 체루탄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체루탄은 없습니다. 제가 시대가 약간 달라서 그런가요? 네. 체루탄 그런 식으로 어떤 아주 매운 자극들. 그죠? 체루탄이 매운 맛인가요? 그렇죠. 매운 맛이죠, 진짜. 신라면보다 더 맵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코의 후각신경은 네. 우리 뇌신경 중에서 거의 넘버 원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듯이 바로 머릿속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머리 연결되고 그렇고 그다음에 귓구멍을 통해서 전달되는 아니면 유발되는 두통의 원인들로는 뭐가 있을까요? 또 고음이나 괴성 같은 거. 역시 네. 방송하시는 분들 그렇죠. 신경을 자극하죠 그냥. 그렇죠. 그러면 고음이라는 게 고주파인가요? 주파수도 높은 거겠죠. 네, 아무래도 네. 그 양동이에 물이 차오르면은 계속 차올랐을 때 주파수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고주파죠. 그렇게 설명하시는구나. 야, 그러니까 이해가 딱 되네. 예. 아까 코가 막히면은 두통이 오듯이 네. 귀도 막히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가령 뭐 중이염이라든가, 그죠? 네네. 어떤 염증 현상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압력이 달라질 때, 네. 우리 뭐 잠수를 한다거나, 잠수하거나 산 위에 올라가거나, 그렇죠. 네, 비행기를 타거나, 그렇죠. 네. 그럴 때도 그럴 수 있겠죠. 그 압력 때문에. 그 다음에 입하고 관련돼서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잘 아실 것 같아. 일단은 치과 가기 네. 전에 빙고. 두통이 그렇죠. 오죠. 네. 네네. 뼛속에 가하는 충격, 그죠? 네네. 충치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잇몸 염증 같은 게 이제 깊어지면, 네네. 그죠? 그렇게 해서 치과 가서 이렇게 마취를 당해 보면, 예. 그거 자체로도 막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략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 몸을 이제 동의보감에서 정신, 그 다음에 기, 네. 그 다음에 혈, 그 다음에 정, 이렇게 해서 신기, 혈정 이렇게 나눴듯이 지금 설명드린 것들은 혈, 피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연관이 있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는 거는 사실은 나는 고파, 피를 원해. 사실은 그 측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그 혈의 문에 넣고 싶네요. 그러니까 피의 관문, 네. 거기에 이상이 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두통, 머리 고프다는 거는 아픈 건 아닌데 네. 뭔가 머리가 아플 것 같아. 그죠? 네. 이거는 되게 보면은 이 지금 질문하신 20대 여성분의 그 질문 중에 자꾸 기운이 없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네.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그 범죄에 넣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기운이 자꾸 떨어지고 네. 그거하고 자세하고 아마 겹쳐서 편두통이 온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몸에는 기운의 그 흐름, 그 연결도를 뭐라 그러죠? 기혈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도로 이렇게 연결한 거를 경락, 그래갖고 뭐 경락 마사지 이런 거 들어가실 것 같은데. 그렇죠. 경락 마사지.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혈압, 저혈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질문하신 분도 제가 볼 때는 저혈압 쪽에 가깝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네. 고혈압이나 그 저혈압이라는 그 용어는 사실은 고기압, 저기압이라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압력, 네. 압력인데 우리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아마 고기압, 저기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저혈압 상태에서 생기는 두통, 네. 두통 같은 경우는 압력이, 기압이 낮은 거니까 네. 그 경락의 그 기운을 올리려면은, 그죠? 올려놓으면은 그 통증이, 아니면 그 머리 고픔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추측하는 그런 체형이 맞다면, 체질이 맞다면은 아마 머리하고 제일 먼 쪽이 어디죠? 발이요? 발이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발에 그 마사지를 하면은 네. 이 압력을 서서히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용천혈, 그래서들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용천혈 자극을 이렇게 좀 머리가 아프거나 할 때 용천혈 자극을 일단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응급상황 같은 경우에 간혹 가다가 이거를 이제 쓰긴 하는데, 용천혈이 발에 있나요? 예, 발바닥 그 온폭폐인데, 네네. 약간 발가락 앞쪽, 발뒤꿈치에서 발 앞쪽으로 쭉 손가락을 밀다 보면 움푹 패인 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네네. 걸리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을 지압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네. 그 이제 이렇게 마르고 혈압이 좀 자기가 낮은 편이다, 그리고 자꾸 두통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누워서나 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네. 이렇게 잼잼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잼잼 하듯이 네. 발도 같이, 그러니까 수족 4개 전부를 같이 잼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심호흡 1번 하고 잼잼 10번 하고. 이거는 이런 뭐 저혈압이나 마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은 그 연세가 드셔갖고 그 혈관의 탄력이나 심장의 이제 그 근력이나 네. 이런 게 떨어지시는 분들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스스로 압을 올려주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력을 키우기도 하고. 네. 네네. 저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뭐 피아노를 치거나 아니면 뭐 손으로 뭐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네. 뭐 치매에 잘 안 걸린다. 들어봤던 것 같은데. 네네. 손하고 머리하고 연결돼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때는 머리로 바로 연결되기보다는 네. 심장을 거쳐서 아마 그게 아닌가 봅니다. 뇌출혈이나 뭐 이런 뇌경색이나 이런 것들도 1차적으로 그 심장을 먼저 봐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c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이제 손발 이쪽에 지압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분께서 또 자연적인 한방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기 그 두통이 이제 생기는 네. 그 간단한 이치를 제가 이제 분류해서 그 전통적인 그 동의보감식 그 분류 네. 그 정신기혈로 나눠서 그 중에 혈의 문, 그 다음에 기의 문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제 정신의 문을 보면 네. 정신의 문을 보면은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아프다 하기 직전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뭐 직장인들도 그렇고 흔히 하는 말 모르겠네요. 요즘엔 어떻게들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을까요?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머리 아프다 말고. 머리 아프다 말고요. 뭐가 있을까요? 골치 아프다. 아, 골치 아프다. 네. 네. 그 말 있죠. 네. 그렇죠. 이거는 네. 저기 머리 아프다처럼 이렇게 강렬한 그런 두통의 호소는 아니거든요. 네, 네. 뭔가 이렇게 일이 잘 얽혀 있는 것 같고, 그죠?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 심리적으로 골치 아프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골 아프다라는 말도 있고. 네네. 그렇죠. 이때 골치라는 말을 좀 잘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머리 아픈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성화되는 이렇게 두통 직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골치 아프다 할 때 골은 알았단 말이야, 그죠? 네. 골 하면 지금 머리뼈를 얘기하는구나. 네, 해골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치라는 말을 붙였을까? 치가 네. 붙은 말들을 한번 생각난 대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치요. 네. 우리가 뭐가 좋다 그러잖아요. 등치가 좋다, 덩치가 좋다. 아, 덩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모들 이제 보면은 그 뭐 엉치가 아프다. 아, 엉치. 그렇죠. 네. 그때 엉치는 그 엉덩이가 이렇게 네.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사이에 뼈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엉치뼈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치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 끄트머리 네. 아직 미미하고 좀 하찮은 거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렇죠. 그러고 또 저기 발 쪽으로 쭉 내려가면 발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치. 발꿈치. 그렇죠. 발꿈치, 뒤꿈치, 그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끄트머리에 네. 살짝 붙어 있는 거라서 이게 보면 어떤 의미로 보면 어떤 장소, 네. 장소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그 어리다.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 어리석다, 네. 유치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생선 중에도 보면은 치자 들어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멸치가 있죠. 꽁치. 그렇죠. 네. 꽁치는 그 왜 꽁치라고 하는지는 아시죠? 모릅니다. 그 아가미 근처에 구멍이 있답니다. 네. 구멍 공자를 써서 공치. 그래서 꽁치가 됐군요. 네네. 그다음에 저기 멸치는 약간 비하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약간 뭐 우리가 멸시한다 뭐 그런 것처럼. 네네. 그죠? 이렇게 조그맣고 너무 좀 작으니까. 네. 근데 사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멸치가. 그렇죠. 그럼요. 네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 벼슬 높은 분들을 비아냥될 때 그렇죠. 그래서 골치가 아프다 할 때 이 말의 그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나를 뭔가 괴롭혀. 그렇죠. 네. 그래서 골치가 아프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아니면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를 잘 보면은 그 생길 수 있는 두통을 일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네. 알지도 못하는 걸. 그렇군요. 사실은 넘겨버릴 수도 있는 작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그거를 또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골치 아픈 일이 골칫거리가 되기도 하고. 네. 저는 이제 그 일요일 날까지도 이제 근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어떤 분이 부랴부랴 저기 외래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네. 찾아오셨는데 그분의 주요 증상들이 두통, 네. 그다음에 어지러움증, 그다음에 본인이 계속 불안해하시면서 그 자기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네. 그거를 자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하시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그 정신약을 받아서 네. 복용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복용은 안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의 그 증상에 대해서 공황장애일 것이다 하는 것과 네. 병원서 받은 진단, 네. 공황장애다 하는 거랑 같이 합쳐져서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공황장애라는 소설을 자기만의 소설책을 쓰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날 일단은 이제 뭐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불안하고 이런 거에 대한 치료는 먼저 했지만 그분이 너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고 이것저것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그 다른 예를 또 하나 예를 들어준 게 한 1년 전쯤에 어떤 이분보다 좀 더 젊은 분인데 정신약을 거의 한 2,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듣고 나한테 좀 데리고 와라 해서 이렇게 치료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한테 제가 정신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너만의 원래 네가 갖고 있는 그 힘 이게 자꾸 가려지고 나중에는 그 기운이 떨어진다. 그 이 질문하신 그 여성분도 자기 기운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죠? 커피를 마시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가려지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기운이 막혀 있고 떨어지는 그걸 가리게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들면은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니까 혈압약 먹고 커피 마시고 또 혈압약 먹고 그래서 그 작년에 찾아왔다는 그 젊은 분을 제가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그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된 이제 경험이 있는데 그 얘기를 이번 주말에 그 일요일 날 찾아오신 분한테도 이제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서 좀 자신감을 가져라 하면서 그분의 두통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 바로 이 정신적인 걸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 두통도 여기 질문하신 여성분의 그 편두통처럼 이렇게 몸으로 인한 두통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오늘 다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그 몸으로 인한 두통하고 겹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을 잘못 관리해서 오는 두통과 몸의 문을 잘못 관리해서 오는 두통이 겹쳐져서 두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몸으로 인한 두통은 그거는 뭐 저희들이 뭐 전문 아니겠습니까? 쉽거든요.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두통 같은 경우는 상담이라든가 그 사람의 이제 마음을 제대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 두통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 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